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최준희 교수님께서 실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이 초음파 기기를 세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강연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준일입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0년 전에 이제 전공의 파업을 할 때 제가 4년차 전공의로 의국치프였는데요.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여러모로 불편한 입장에 있을 텐데, 저희 선배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전공의 선생님들의 노력을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음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음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이 분야가 그 비의사 인력에 의한 영역 침범 시도가 굉장히 이제 빈번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음파는 다른 CT나 MRI랑 달리 실시간 영상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료랑 마찬가지로, 진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대부분의 초음파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단순 측정들이 있습니다. 뭐 산부인과나 심장내과에서 일부 단순하게 측정하는 것들을 제외하면은 실시간 검사로서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영역에 이제 진입하고 싶어하는 타 직종보다 의사인 저희들이 분명히 더 이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초음파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강의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슬라이드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초음파 검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리얼타임 이미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사와 함께 진단이 이루어지고 또 리얼타임 이미징이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프로시저, 무슨 바늘을 이용한 이제 조직 검사라든지 무슨 드레인을 위한 니들 인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바늘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CT나 엑스레이보다 또 장점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체로 된 구조물과 이제 고체로 된 구조물 간의 이제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GB 같은 것을 볼 때는 오히려 CT나 MRI보다 더 해상도 면에서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해상도와 대조도 면에서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싸고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병실에서도 이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환자를 베드사이드에서 쉽게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과 일체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브만 이제 무선 프로브로 하고 초음파 화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는 그런 시절이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건데요. 복부 초음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식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금식은 대개 4시간 이상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초음파가 투과를 하지 못하는 가스를 이제 바월에서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스토막에 이제 에어가 차 있는 경우에 스토막 뒤쪽에 있는 구조물, 대표적으로 판크레아스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갖고 이제 에어를 줄여주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물은 먹어도 되냐? 물은 먹어도 되죠. 물은 이제 에어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먹는 과정에서 에어도 같이 넘어가거든요. 특히 제일 나쁜 게 껌 씹는 겁니다. 껌 씹어도 되냐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껌 씹으면 계속 에어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금기락이랄까요? 환자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금식을 했을 때 장점은 GB가 디스텐전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들
이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게 되면은 GB가 컨트랙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GB에 있는 병변을 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또 GB를 보기 위해서도 이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가 있으면은 이제 초음파가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스토막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그 뒤쪽에 소닉 윈도우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같은 곳을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 부위를 꼭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환자분한테 드시게 하고 초음파를 하면은 의외로 음창이 이제 개선이 돼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라 함은 한 잔 먹고 이 정도는 아니고요. 한 1리터 정도는 드셔줘야지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검사하는 동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숨도 잘 참아주셔야 되는데요.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이제 모션 아티팩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숨을 잘 못 참으시면 좋은 영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숨을 잘 참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숨 참으세요 해갖고서는 잘 되지 않고요. 환자분들의 검사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도록 이제 계속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숨을 참을 때면 이제 대부분 숨을 쭉 들어 마시고 참으라고 하는데, 들어 마시게 되면은 이 리버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복강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소닉 윈도우가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숨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호흡을 주로 복식보다 흉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복식보다 흉식 호흡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그냥 숨 들여 마시세요 그러면은 가슴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늘리시고 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대변 보실 때 같이 힘을 줘 보세요. 발살발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배를 잘 내미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간단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잘 참지 못하시면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은 이제 숨을 잘 참은 영상이고,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모션 아티팩트가 있어서 이미징이 좀 블러링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숨을 잘 참는 것이 이런 깨끗한 영상을 얻는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도 이제 복부 초음파 하면은 그냥 똑바로 누운 스파인 포지션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포지션이 가능하고, 특히 레프트 다운하는 레프트 데큐비투스 포지션은 아주 기본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모든 복부 초음파하는 환자에서는 한 번쯤 중검사 도중에 자세를 바꿔서 레프트 데큐비투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프트 데큐비투스 포지션을 하게 되면 역시 간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소닉 윈도우가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코스탈 스캔을 할 때는 데큐비투스는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데큐비투스로만 검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스파인으로도 검사를 하고 데큐비투스로도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초음파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버튼이 많아서 도대체 이 많은 버튼을 갖고 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 나온 초음파 장비들은 되게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다 아는 거는 이제 거의 영상의학과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뒤에 말씀드릴 건 기본적인 버튼들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촉자는 심장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탐촉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복부 초음파에서 쓰는 탐촉자는 이렇게 볼록한 모양의 탐촉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벡스 프로브라고 하는데, 얘의 특징은 영상의 범위가 넓으면서 페네트레이션이 좋습니다. 이게 초음파는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가 좋은 반면에 조직에 의한 흡수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깊이 투과를 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프리퀀시가 낮은 경우에는 페니트레이션이 아주 잘 돼서 비교적 깊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심부장기, 이제 복부라든지 산부인과 초음파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컨벡스 프로브 말고 리니어 프로브,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하게 생긴 프로브 같은 경우는 되게 레졸루션이 좋고 페니트레이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슈퍼피셜한 올간, 브레스트라든지 사이로이드라든지 머스큘로스켈리탈 시스템 초음파를 할 때 이용을 하고,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초음파는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할 때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를 갖고 이제 움직이는 방식을 이렇게 ART라고 얘기하는데요. 얼라인먼트, 로테이션, 틸팅 이렇게 해서 프로브 자체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프로브 자체의 방향을 회전시키는 거,
그리고 프로브의 앵글을 이게 다양하게 주는 건데 이런 움직임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한번 딱 대보고 아 여기 간이 잘 보이네 하고서 끝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보이는 부위를 모두 다 검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으로 프로브를 움직여가면서 검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젤을 많이 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초음파 젤리를 좁게 쓰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사이드에서 소닉 윈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젤을 아끼지 마시고 아주 많이 써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어떤 병변을 봤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2플레인 이상에서 이 병변을 확인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플레인에서만 보이는 것은 수도리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플레인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컨트롤 파넬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정도 버튼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커스는 이제 주로 초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음파 빔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섹터 프로브의 경우, 컨벡스 프로브나 리니어 프로브의 경우 대개 이런 모양으로 빔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다가 확 퍼져나가는 건데요. 이 퍼져나가는 데서부터는 해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이제 포커스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줘서 요 안쪽에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포커스 포인트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커스가 초음파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포커스가 깊은 경우인 거고 이건 포커스가 얕은 부위인 거니까 이쪽에 있는 뭔가 구조물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 포커스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 이쪽에 깊은 쪽에 있는 걸 보고 싶다면 포커스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뎁스는 영상 자체의 이제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프라금이 이제 영상 끝부분에 이제 걸치도록 장기가 화면 전체에 보이도록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프트 리버 같은 경우에는 잡게 되고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영상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장기를 작게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너무 크게 잡아갖고서 장기가 다 안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잡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은 전체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 주시는 기능이고 이렇게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않도록 제 영상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어두운 거고 이 정도면 적절하겠죠. 요거는 좀 너무 밝아 보입니다. 요것은 약간 어두워 보이는데 하여튼 요 정도가 제일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은 깊이에 따른 밝기의 조절입니다.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초음파 빔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장기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초음파의 강도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에 따라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얕게 들어갔다 오는 거랑 깊게 들어갔다 오는 것은 초음파 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깊게 들어갔다 오는 것이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깊이에 따른 밝기 조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많이 놓는데요. 이제 더 깊은 부위를 좀 더 밝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영상이 호모지누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버 아나토미까지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상복부 초음파에서의 이제 표준 영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10가지, 12가지, 뭐 15가지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먼저 이제 국가암 검진 초음파를 할 때 간세포암 환자들 스크리닝 하는 거죠. 서베일런스 하는 경우에 하는 10가지 기본 영상은 좌우 관문맥 분지의 횡스캔, 그다음에 담관, 커먼덕트가 이렇게 롱지튜디널하게 보이는 종스캔, GB가 제일 잘 보이게 만드는 장축의 스캔, 그다음에 간 정맥의 늑간화 스캔, 여기가 IVC고요. 이것들이 이제 헤파틱 베인들인데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보이는 부위, 그리고 간 좌엽의 종스캔, 간 좌엽의 횡스캔, 레프트 리버죠. 그다음에 간 우엽의 횡스캔, 그다음에 간 우엽의 늑간 스캔, 그다음에 간 우엽의 늑간 스캔 중에 헤파틱 베인이 잘 보이게 잡는 것, 이 앞에 것은 포탈 베인이 잘 보이게 잡는 것입니다. 포탈 베인은 이렇게 월의 코가 하얗게 보이고요. 헤파틱 베인은 월의 코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헤파틱 도운입니다. 이렇게 10장이 국가암 검진에서 할 때 간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간과 GB, CBD까지만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상복부 초음파, 저희가 보온급여에서 얘기하는 상복부 초음파의 표준 영상은 여기에 라이트 키드니와 리버의 에코를 비교하는 영상, 그 다음에 스플린을 잡는 영상,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바디나 테일, 그리고 판크레아스 헤드, 이렇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밀 초음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몇 장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복부 표준 영상은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12장의 이제 영상, 간우엽의 행스캔, 늑간 스캔, 간자엽의 종스캔, 간자엽의 행스캔, 간정맥의 늑간화 스캔, 간우엽의 상부, 우간 하부와 우측 신장 피질의 관상면 스캔, 담낭의 장축, 간해단간의 종스캔, 비장의 장축 스캔, 췌장 두부의 횡스캔, 췌장 체부와 미부의 횡스캔 이렇게 있고요. 정밀은 여기에다가 늑간 스캔이 한 장 포함이 되고요. 좌우 간문맥 분진 횡스캔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캔은 이제 주로 이제 서브코스탈 아니면 인터코스탈로 하게 되는데요.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는 서브코스탈은 이렇게 립과 이제 스터넘 아래쪽으로 검사를 하시는 거고, 인터코스탈은 립과 립 사이의 스페이스에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고, 서브코스탈에서는 레프트 리버를 보게 되고, 헤파틱 베인과 IVC 있는 이제 삼시창 모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간 정맥 스캔, 그 다음에 라이트 레프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위,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의 트랜스버스, GB와 CBD 이런 것들을 주로 거의 서브코스탈에서 보게 되고요. 인터코스탈은 라이트 리버 인터코스탈 스캔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골블레더와 CBD도 여기서 잘 안 보이면 이쪽에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 두 가지 스캔 방법을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기본적인 아나토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레프트 리버의 표준 영상이 되는 엑시아 스캔에서는 이런 H자 모양의 포탈베인 브랜치를 찾는 게 이제 아나토미의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자 모양, 옆으로 누운 H자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레프트 포탈베인이 와서 2번 포탈베인, 움빌리칼 세그멘트, 3번, 4번 포탈베인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2번 포탈베인, 움빌리칼 세그멘트, 그 다음에 3번, 4번 포탈베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사지탈 영상으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헤파틱 베인은 이제 세 개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미들, 레프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만나는 곳이 IVC입니다. 포탈 베인 컨플루언스는 라이트와 레프트 포탈 베인이 만나는 곳이고요. 이쪽이 레프트 포탈 베인, 이쪽이 라이트 포탈 베인이고, 라이트는 안티리어 앤 포스티리어 브랜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뒤쪽에 보이는 것이 IVC고, IVC와 포탈 베인 사이의 리버 부분이 코데이트 롭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리버의 이제 트랜스버스 스캔이고, 이쪽은 이제 레프트 포탈 베인이고,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이고, 라이트 리버가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소견이고, 이렇게 서브코스탈 윈도우로 잡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포탈 베인이 잘 보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GB의 롱지튜디널 스캔, 그리고 라이트 키드니와 라이트 리버의 파렌키말 에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에코가 비슷한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이 리버가 많이 높게 되면은 이거는 패티 리버가 있는 그런 경우에 보이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적절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파인 포지션과 이제 레프트 데큐비투스 포지션이 이제 적절한 포지션인데요. 이렇게 라이트 데큐비투스 포지션은 스플린을 검사할 때나 이제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레프트 키드니를 검사할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요런 포지션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잊어주셔도 될 것 같고, 요 포지션은 가끔 합니다. 요건 언제 하냐면은 판크레아스가 잘 안 보일 때 합니다. 판크레아스가 이제 스토막 가스에서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환자를 세미 이렉트로 이제 하게 되면은 스토막이 아래로 좀 처지면서 가려졌던 것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가 진짜 안 보인다 그러면 요 포지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표준 판독 소견서는 이거는 이제 보험급여에 관련된 거고요. 이런 환자 정보와 검사 소견에는 간 실질 에코와 종계 유무, 탐낭 이상 여부, 단관 확장 여부, 비장 종대 여부, 췌장 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 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정 기준인데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혹시 개원을 하시게 되면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우리 모의 환자 있는 데 가서 스캔을 좀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어디가 나오고 있는지, 이게 예, 우리 모의 환자분 이렇게 볼런티어께서 도와주셔갖고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프루브, 컨벡스 프루브고요. 이제 초음파 젤리는 이렇게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서브코스탈 윈도우가 이렇게 보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게 서브코스탈 윈도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터코스탈 윈도우는 이런 식으로 립 사이 이 간격에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게인은 여기 보면은 장비마다 이제 버튼이 이름이 다 다른데요. 대개 보면은 뭐 2D라고 써 있거나 게인이라고 써 있거나 하는 거를 돌리는 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고 이렇게 돌려서 밝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이런 버튼, 이게 안 보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버튼인데, 그래서 화면에 지금 포커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아마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조정을 해서 이제 깊이를 적절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뎁스도 역시 비슷한 이게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리버를 작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리버가 화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도록 잡는 것이 이제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뎁스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은 이 장비는 이제 이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터치 스크린으로 돼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깊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밝게 잡아주시면은 비교적 영상이 이제 호모지너스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터치 스크린이 아니고 아마 쓰시는 거는 주로 이제 실제 이제 하드웨어적인 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늘 초음파 장비는 삼성 메디슨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광고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서브코스탈 윈도우에서 레프트 리버를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리버를 검사를 하고, 이게 지금 화면이 바로 이게 저희가 핸즈온을 하면은 옆에서 이게 주로 이제 보시면서 저희가 데모를 해드리는데,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는 아마 좀 한계가 있어 갖고 여러분이 아마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면 거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좀 약간 환경이 열악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실제 이게 초음파 검사는 이렇게 뭐 강의 몇 번 들어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경험을 좀 실제로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개원을 하시게 되면 직원들 데리고라도 검사를 많이 해보셔야지 그다음 어느 정도 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숨을 좀 쭉 들여 마셔 볼까요? 네, 이렇게 배를 내밀어 주셔야지 이제 이렇게 리버가 보이는 부위가 더 늘어납니다. 근데 약간 지금 이 모의 환자분께서는 콜론 가스가 라이트 리버를 많이 가리고 있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주로 가스만 보이고 리버가 안 보이거든요. 자, 왼쪽으로 한번 돌아 누워 보실래요? 이게 환자 베드가 아니라 이게 책상이라 좀 미안한데. 예. 자, 숨을 한번 쭉 들여 마셔 보세요. 아까와 비교했을 때 라이트 리버가 훨씬 많이 보이는 것을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데큐비트스 영상을 하게 되면은 서브코스탈 윈도우에서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숨을 쉬시는 것보다 쭉 들여 마시고 숨 참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게 포탈 베인이 이렇게 있고 헤파틱 베인 지나가고요. 숨 쉬고, 자, 그 다음에 숨 쭉 들여 마셔 볼까요? 라이트 키드니와 이제 리버 사이에 이제 경계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장. 프리즈. 오케이 해주시고. 예. 요 오케이를. 네. 요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이 간 실질보다 이제 콩팥의 콜텍스의 에코가 훨씬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마일드 패티 리버가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패티 리버는 뭐 워낙에 많아서요. 저도 많이 있고. 자, 숨 쭉 들여 마셔 보시고요. 네. 숨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천천히 똑바로 누워 보십시오. 네. 조심해서. 그 다음에 인터코스탈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포탈 베인이 잘 보이는 플레인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헤파틱 베인이 잘 보이는 플레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블래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이렇게 길게 잡을 수도 있고, 뎁스를 조금 좁혀 볼게요. GB 위주로 영상을 남기시고 싶으면 이렇게 좀 뎁스를 줄여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서브코스탈 윈도우에서 숨 쭉 들여 마셔 볼까요?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모의 환자의 경우에는 서브코스탈 윈도우보다 인터코스탈 윈도우가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숨 편하게 쉬시고요.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는 이렇게 미드 앱도멘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숨 참고, 숨 쉬시고요. 지금 이렇게 썩 잘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헤드 부분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보이는데, 테일은 되게 바울가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테일을 이제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서 보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쭉 들여 마셔 보십시오. 스플린이 이렇게 있고, 랩트 키드가 있는데, 스플린의 칼룸 부분에 이제 판크레아스 테일을 스플린을 소닉 윈도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마른 체형의 환자에서만 가능하신 일이고, 일반적인 체형에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판크레아스 테일이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 많은 부분은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숨을 쭉 들여 마셔 볼까요? 네. 그다음에 요렇게 보이는 게 이제 헤파틱 베인들이 모여서 IVC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 숨 쭉 들여 마시고 숨 참아 보세요. 예. 왼쪽과 오른쪽 포탈 베인이 만나는 부위에서 이렇게 프로브를 90도 정도 손을 돌려주시면 CBD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소닉 윈도우가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터코스탈에서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숨을 편하게 쉬시고요. 인터코스탈 스캔은 숨을 들여 마시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들여 마시거나 내쉬거나 보이는 부위가 다를 뿐이지 이게 더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의 환자분 같으면은 지금 CBD는 지금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아까 데큐비투스에서는 안 보였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한 번만 다시 돌아누워 볼래요? 네. 자, 숨을 쭉 들여 마셔 보세요. 여기가 커먼덕트가 잘 그려지지가 않는군요. 여기 시작 부위만 살짝 보이는데요. 포탈 베인 앞에. 이 정도면 거의 안 보이고, 앞에 바울가스에 때려서 CBD가 있어야 될 때가 이렇게 쉐도잉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똑바로 다시 한 번만 누워보세요. 네. 이제 리버에서 꼭 잊지 말고 봐주셨으면 하는 데가 헤파틱 돔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헤파틱 돔을 잘 안 보게 되는데, 의외로 헤파틱 돔에 메스가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초음파가 이렇게 간이 보이네, 키드니가 보이네. 옛날에 저희 그 의국 선배께서는 농담으로 판독지에 원 리버 투 키드니 뭐 이렇게 쓰시고 그랬는데요. 리버 1개 있고 키드니 2개 있다. 근데 거의 뭐 농담 같은 얘기고, 결국은 이제 복부에서 특히 리버 스캔을 할 때 있어서는 리버를 구석구석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베일런스 할 때는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냥 배가 아파서 오셨다, 이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런 거는 주비 위주로 본다거나 이제 뭐 얘기가 다르지만, HCC의 서베일런스로 오셨다, 그런 경우에는 HCC가 리버에 어디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리버를 되도록이면 다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앵글에서, 아주 다양한 앵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브드 위치를 바꿔가면서 되도록이면 다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세미 이렉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몸을 한 반만 일으켜 보세요. 그렇죠. 아유, 너무 힘든데? 손을 뒤로 접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요러면 지금 판크레아스가 좀 나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배를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네. 레프트 리버는 확실히 윈도우가 좀 좋아졌는데요. 지금 판크레아스는 좀 그렇고, 지금 우리 모의 환자가 금식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뚜가 있어갖고서 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천천히 편하게 누우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증례들을 좀 보면서 이제 간별 진단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국립암센터와 영상학회에서 제작한 국가암검진 간 초음파 교육용 슬라이드입니다. 자, 5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리버의 이제 표면이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고 내부의 에코가 굉장히 이렇게 컬스하게 보입니다. 이건 인터코스탈 윈도우인데 역시 내부에 뭔가 이렇게 막 조그만 로우 에코로 보이는 노듈라 리전들도 막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에코가 지저분합니다. 여기서 제 간별 진단은 무엇일까요? 노말 리버, 시로시스, 헤파토메갈리, 패티 리버, 크로닉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그래서 정답은 이 경우에는 시로시스입니다. 굉장히 설피스 노듈라르티가 있고 내부에 에코가 지저분하면서 리저너러티브 노들이나 디스플라스틱 노들 같은 스몰 노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자분 43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렇게 리버가 있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고 지저분한 그런 느낌인데요. 노말 리버 에코를 지금 안 보여드려 갖고서 이제 그런 느낌이 적으실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간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비에는 특별히 이상 속여놓고 포탈베인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단명은 아까 같이 시로시스 정도는 아니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저희가 크로닉 리버 디지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이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5세 여자 환자시고요. 방금 보셨던 것보다 리버 에코가 어떤가요? 굉장히 밝고 전반적으로 호모지누스하지만 상대적 굉장히 밝은 편이죠. 이런 경우에 간의 에코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라이트 키드니랑 비교를 안 했지만 이런 것은 이제 패티 리버의 소견입니다. 패티 리버는 진단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기는 해요. 얼마나 밝으냐. 시비어, 그러니까 저희가 패티 리버를 얘기할 때도 대개 보면 마일드, 모더릿, 시비어 패티 리버를 얘기하는데 그 경계는 사실 굉장히 좀 주관적인 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약간 증가되어 있으면 이제 마일드 패티 리버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증가가 돼서 포탈베인 월에코가 하얗게 보이지 않는 정도, 부분이 되지 않는 정도 이상이 되면 모더릿 패티 리버, 시비어 패티 리버는 너무 심해서 그 어테뉴에이션이 너무 심해서 리버가 거의 표면밖에 이제 잘 안 보이고 깊이는 안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어 패티 리버라고 하는데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서 이제 디그리를 정하기는 어렵고요. 요새는 이제 영상으로 디그리를 정하는 데는 주로 MRI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이렇게 어테뉴에이션이 리버 프랭키머 어테뉴에이션이 넌 컨트라스트 CT에서 떨어져서 헤파틱 베슬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견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상당히 시비어 패티 리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높으면서 이 뒤쪽이 잘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이 앞쪽에서 어테뉴에이션이 다 돼버려서 초음파가 다 감쇄가 돼버려 갖고 안쪽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시비어 패티 리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고요. 요거는 조금 언유저얼한 케이스라서 제가 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건 약간 좀 안 좋다 싶었는데 이렇게 레프트 리버에 주변보다 이렇게 좀 밝게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렇게 초음파에서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리버는 패티 리버가 있으면서 이렇게 로우 에코로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진단이 어니븐 패티 리버입니다. 그러니까 패티 리버가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요 부위만 스페어링이 된 거죠. 이 부위만 팻 인필트레이션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리버 세그멘트 4번이랑 2번 주변에 드레이니지가 포탈베인 드레이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스틱 베인이라든지 게스트릭 베인 드레이니지가 되면서 영양 성분이 다른 플로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부위에 잘 생기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그 패티 리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좀 조용 증강이 돼서 이 케이스는 사실 히만지오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음파에서 구분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헤만지오마거나 디퓨즈 포컬 패스페어링이거나 비나인 리전이기 때문에 뭔가 퍼더 이밸루에이션이 필요한 병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요 리버 에코를 보시면 어때요? 아까의 크로닉 리버 디지즈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크로닉 리버 디지즈
요거죠. 요 에코랑 요 에코랑 어때요? 방금 뭐 약간 막 지나가서 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좀 호모지너스하고 좀 깨끗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노말 리버입니다. 그래서 노말 리버를 이제 좀 보셔야지 이제 크로닉 리버 디지즈를 패턴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되게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면 노말 리버보다는 크로닉 리버 디지즈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좀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눈높이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검진에서 혹시 초음파를 해보실 일이 있으면 노말 리버와 패티 리버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가 있는데 이게 노말 리버랑 이제 크로닉 리버 디지즈는 좀 다르죠. 노말 리버는 좀 더 호모지너스하고 깨끗한 느낌이고 크로닉 리버 디지즈는 약간 좀 헤테로지너스하고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사이언티픽하지 않은 텀인데 이 초음파에서 실질을 평가하는 데서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이제 실질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노말 리버, 패티 리버 이 정도면 아주 마일드한 패티 리버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포칼 리전으로 넘어가서요. 방금 지금까지 디퓨즈 리전이었고 포칼 리전으로 넘어가서 레프트 리버에 이렇게 로우 에코로 까맣게 보이는 병변이 있는데 굉장히 호모지너스하게 까맣고요. 뒤쪽으로 이제 포스티리어 인핸스먼트가 이제 보이는 그런 소견이고, 이런 진단은 헤파틱 시스트입니다.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비나인 리전이죠. 그 다음에 또 레프트 리버에 아까랑 약간 좀 비슷한 위치 같아요. 이렇게 하이 에코로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하이 에코로 보이는 병변만 있으면 이제 진단이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헤만지오마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리버의 하이 에코로 보이는 병변의 대표적인 예가 헤만지오마거든요. 그 외에 디스플라스틱 노들 이런 게 있는데 가끔 이제 메타스타시스도 하이퍼바스큘라하거나 이런 경우 하이 에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쉽진 않은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 에코로 보이면서 포스츄럴 인핸스먼트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헤만지오마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헤만지오마로 초음파에서 확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병변이 있다 그러면은 퍼더 이밸루에이션으로 CT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이제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헤만지오마인데 이거는 아까보다 좀 더 헤만지오마 약간 좀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이 에코로 보이면서 포스처 인핸스먼트가 좀 더 분명하고 CT 찍어봤더니 이렇게 페리페럴 노듈라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헤만지오마의 되게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이 경우는 보면 여기 리버의 주변보다 이렇게 조금 까맣게 보이는 메스 같은 게 있는데 도플러를 켜봤더니 안에 혈관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노말 헤파틱 베슬이 지나간다는 거죠. 튜머 베슬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혈관이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게 튜머라기보다는 정상 파렌키마가 어떻게 된 거다라는 걸 시사하는 그런 소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MRI를 해봤더니 이렇게 헤파토빌리어리 페이즈 이제 이건 간세포 특이 조영제인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국소적으로 주변이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낮은가 뭐 이렇게 하여튼 거의 간이랑 비슷하다 이런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당히 드물게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의 그런 소견입니다. 이것도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 소견인데 초음파로는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병변이 있으면 여기 뭔가 국소 병변이 있다. 초음파는 일종의 스크리닝 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진단을 하셔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렇게 리버에 이렇게 멀티플한 이렇게 링 쉐입의 병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뭔가 이상한 게 있고 여기도 이상한 게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멀티플 링 리전인데 이런 경우에는 헤파틱 메타스타시스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고요.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멀티플 메타스타시스가 스캐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링도 나쁘고 멀티플도 나쁜데 멀티플 링은 진짜 나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 에코익 할로인데요. 요거는 초음파에서 보이는 소견인데 이렇게 어떤 노듈라 리전이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하이포 에코익 헤일로가 있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제 말리그넌시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메타스타시스에서도 이렇게 링으로 볼 수 있지만 HCC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가 있는 환자분에서 이런 포칼 리전이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매스 자체는 거의 아이소에코익한데 하이퍼에코익 하일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HCC의 소견이고요. HCC는 대개 보면 하이퍼에코익 헬로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캡슐 때문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시로시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헬로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스에는 이렇게 포스티리어 인핸스먼트가 살짝 있었는데요. 포스티리어 인핸스먼트는 이 매스보다 뒤쪽이 좀 더 하얗게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는 헤만지오마에서도 볼 수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스페시픽한 그런 파인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모자익 패턴이나 포탈베인이나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HCC를 의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있으면서 이런 리버 매스가 보였던 환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든 간에 일단 CT 찍어야죠. 특히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있는 분이니까 언제나 HCC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새로 생긴 병변이라면 무조건 CT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아터리알 페이지에서 조형 증강이 되고 이후에 워시아웃 되는 병변으로 간세포암 HCC에 이제 합당한 소견이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알코올릭 리버 시로시스 환자인데 여기 리버에 포칼 리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게 뭐건 간에 어쨌든 CT는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고 HCC에 맞는 그런 소견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은 시로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리버에 포칼 리전 있고 페리페랄리 헬로가 있는 소견이고 역시 인핸스되고 워시아웃 되는 HCC의 소견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매스로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헤파틱 베슬이 없어졌다거나 헤파틱 베슬 내에 이렇게 뭐 솔리드한 것들이 차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나 헤파틱 베인 스롬보시스인데 특히 시로시스나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있는 환자에서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인필트러티브 HCC를 의심하는 강력한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인필트러티브 HCC에 맞고 헤파틱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이고 이게 시로시스가 있고 워사이티스가 많은 환자였죠. 자, 이 경우도 보면은 라이트 포탈 베인은 거의 안 보이고 레프트 포탈 베인 안에는 뭔가 솔리드한 튜머가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와 인필트러티브 HCC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에 여기 리버에 또 라이트 리버에 굉장히 큰 매스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크로닉 리버 디지즈 없는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라지 솔리드 매스가 있으면 뭔가 의심스러운 병변이니까 퍼더 이밸루에이션을 해봐야 되고 이 경우에는 콜란지오 카시노마였는데 이걸 보고 그럼 콜란지오 카시노마라고 진단할 수 있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타스타시스일 수도 있고 HCC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언유주얼한 비나인 튜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크리닝 모달리티로서의 롤만 생각하시고 이게 뭔가 수상한 매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이제 CT를 찍어봐야겠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이제 콜란지오 카시노마하고 이 경우 좀 볼까요? 이런 경우는 가끔 이제 그 외래에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앱도미널 페인과 피버로 내원한 환자인데 리버에 뭔가 이렇게 일레귤라하게 생긴 게 있는데 안에 막 시스틱 체인지 같은 게 있고 막 이렇게 모양이 지오그래픽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의심해야 될 것은 헤파틱 앱세스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약간 시스틱 체인지가 보이면서 일레귤라 쉐입으로 보이고 주변에 하이퍼레미아가 있으면 헤파틱 앱세스를 먼저 감별할 수 있고 환자의 임상 증상과 같이 고려해 보면 거의 앱세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GB 쪽으로 넘어가서요. GB에 이렇게 에코제닉한 병변이 있고 뒤쪽으로 포스티리어 쉐도잉, 아까 포스티리어 인핸스먼트와 반대되는 얘기죠. 뭔가 여기서 초음파가 다 튕겨나가고서 이 아래로는 이제 쉐도잉만 진다는 거거든요. 이 포스티리어 쉐도잉이 보이는 그런 경우는 뭐 아주 쉽게 진단할 수 있죠. 골 GB 스톤. 특히 포지셔널 체인지했을 때 이렇게 돌이 움직이면 뭐 거의 100% GB 스톤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B는 스톤은 하이 에코로 보이면서 포스티리어 쉐도잉이 보이고 체위에 따른 변화를 보여서 이런 게 폴립 같은 거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환자를 움직여 보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GB 월에 가스가 보이는 엠피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인데요. 요거는 뭐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소견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GB 안에 이렇게 스톤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GB 월 티크닝이 있어요. 마일드하게 월 티크닝이 이디마토스하게 보입니다. 이 경우에 가능한 진단은 스톤이 있으면서 월 티크닝이 있다. 특히 환자가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페인이 있다면 거의 확실히 진단할 수 있겠죠.
어큐트 캐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고 이런 경우가 이제 초음파가 프라이머리 다이그노스틱 툴로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에서 보이는 주비 월테크닝은 이렇게 약간 로우 에코로 보이는 이디마터스 체인지를 보이는 월테크닝이고 내부에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CT에서는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때 스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경우에 실제로 이제 스톤이 없는 게 아니라 스톤 자체가 레디오 루센트하지 않은 거죠. 레디오 오페크하지 않은 거죠. 레디오 루센트한 스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초음파를 보면은 스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케이스는 어때요? 이 케이스는 여기 뭔가 에코제닉한 게 있는데 넌 디펜던트 포션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환자가 수파인으로 누워서 찍은 사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주비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립 같은 이게 폴립이거든요. 주비 폴립이고 이렇게 내부에 이제 해성 꼬리 같은 아티팩트도 보이고 이러면은 더욱더 이제 폴립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주비 폴립의 소견이고요. 특히 콜레스테롤 폴립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이런 코메테일 아티팩트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코메테일 아티팩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주비에 엄청나게 많으면서 주비 월테크닝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또 진단명이 주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입니다.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내부에 로키탄스키 아쇼프 사이너스라고 옛날 병리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아련하게 나실 텐데 그런 일종의 사이너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초음파가 공명을 일으키면서 아까 보신 것 같은 코메테일 아티팩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비에 월테크닝이 있으면서 코메테일 아티팩트가 멀티플하게 있는 경우 거의 뭐 확실하게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분이시고 F56세 앱도미널 페인인데 주비 안에 뭐 이렇게 되게 솔리드한 메스 같은 게 있습니다. CT 찍어보니까 이렇게 조형 증강되는 메스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 정도의 병변이면 주비 캔서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제 주비 캔서의 경우고 이 경우는 거의 지금 보면 주비를 리플레이스해서 주비가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의 병변이고 내부에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있는 그런 메스이고요. 역시 주비 캔서의 경우고 주비 캔서는 크게 주비를 리플레이스하는 경우 그다음에 월테크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처음 보셨던 케이스 같이 폴리포이드 메스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주비를 리플레이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요새는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멀티크닝이나 폴리포이드 메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어사이티스와 플루라이 퓨전을 구분해 주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것도 임상에서 가끔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사이티스 하나는 지금 플루라이 퓨전이고 하나는 어사이티스거든요. 한번 마음속으로 어느 게 어사이티스고 어느 게 이퓨전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답은 이쪽이 이퓨전이고 이쪽이 어사이티스입니다. 그 이유는 이 리버 세그멘트 7번 베어 에어리어 쪽에는 페리토니움이 없기 때문에 어사이티스가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플루라이 퓨전이고 여기는 세그멘트 7번 여기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사이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코제닉한 다이아프라금이 여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다이아프라금보다 리버랑 다이아프라금과 경계가 지어지는 플루이드니까 이퓨전. 여기는 다이아프라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사이티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하이포에코잉 메스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HCC 메타스타시스 같은 말리그넌식의 되게 하이포에코잉 메스로 보이고 많은 다른 포칼 리전들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CT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면 하이퍼에코익은 헤만지오마나 디스플라스틱 노들 혹은 가끔 팩 컨테이닝 리전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칼시피케이션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포스티리어 섀도잉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에코익 헤알로 사인을 아까 HCC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말리그넌시를 서제스팅하는 파인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은 특히 주의해서 꼭 CT를 찍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로시스나 크로닉 리버 디지즈 있는 환자에서는 메스가 안 보이더라도 포탈베인이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포탈베인이 안 보이는 거는 인필트러티브 ACCC를 시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알파피토 프로틴을 확인해 보신다거나 되도록이면 CT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ACCC, 메타스타시스, 헤만지오마. 네, 마지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내과 전공의로서 특히나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kira.0md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잠깐 소개하시긴 하셨지만 디스플라스틱 노듈과 HCC의 감별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초음파로는 사실 감별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개 디스플라스틱 노드는 하이 에코로 보이고 HCC는 로우 에코로 보인다 그러는데 언제나 always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음파에서는 이제 크기로 감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무슨 ASLD나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1cm 이하는 일단 추적 검사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cm 이하는 일단은 디스플라스틱 노들로 생각을 하고요. 1cm가 넘으면 뭔가 이건 HCC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콜 프로세스로 CT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전에도 1.5cm짜리가 있었는데 6개월 뒤에 봤는데 또 1.5cm다. 이런 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초음파 소견만 갖고 구별하기는 어렵고 크기를 갖고 임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인터코스탈 스캔을 할 때 환자 따라서 섀도잉이 좀 심해가지고 헤파틱 베인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더 잘 찍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특별히 그 왕도는 없고요. 포지션을 스파인으로도 찍어보고 데큐비투스로 찍어보고 방금 질문한 그 전공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 여러 가지 포지션을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안 보인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암검진 초음파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보면은 표준 연상 10개 중에 이제 하나당 8점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한 6개, 7개 이상 볼 수 있으면 합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이리저리 환자를 굴리면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fat sparing 이전은 어떤 임상적인 클리니컬한 어떤 시그니피컨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포칼 팻 스페어링이요? 네. 아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토미컬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임상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 임상적인 문제는 오히려 그걸 수도리전이라서 이거 뭔가 메스가 있네 하고 걱정을 해서 뭐 CT를 찍고 뭐 이렇게 되는, 심지어 바이옵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외에 임상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고요. 네. 여러분께서 이 kira.0md 여기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질문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학과 최준일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의하시면서 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공의 선생님께서 계속 내내 누워 계셨거든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 옆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질문이 너무 급하셔서 네, 소개할 시간도 없었는데 서울대병원 전공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준영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강의 들으면서 질문 받아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강의 준비를 할 텐데요. 여러분 다음 강의 김지영 교수님의 강의는 PPT와 관련된 강의인데 효과적이게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같이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 인스타 계정으로 여전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